자 봅시다. 이건 중독이지. 중독자야. 니 치매라고 이런 거. 선생님, 재원이 핸드폰 뺏었는데 저희 이상 행동을 하는데요? 왜? 머리를 막 흔들고 아니 뭐 이러는데. 자 봅시다. 우리 이거 했던 건데 전부 시간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봅시다. 장밖에 장비가 10대 쓰십니다. 6주 동안이나 되나? 저는 핸드폰을 비고 안 하는데. 1940년대 저항시간이지? 알았었는데. 글쎄요. 1940년대 저항시간 맥락을 보자면 이랬다. 1940년대 암흑기였다. 이건 맞죠? 암흑기였어요. 암흑기. 그치? 40에서 45년, 45년이 광복이라고. 그 사이에 민족 말살 정책, 그치? 우리 이름도 못 쓰게 하고, 우리 말도 못 쓰게 하고, 우리 글도 못 쓰게 하고, 그치? 그 상황에서 시를 썼단 말이야. 그래서 암흑기 그래서 그런 거 못 썼는데 굳이 거기서 이제 시를 쓰다가 시를 쓴 저항시들이 있다. 저항시라 그래서 무슨 우리 나가서 싸우자 꼭 이런 내용을 담아야지 저항시가 아니라고 했어요. 뭐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현실 인식을 한다. 그래서 맨날 시적 배경이 밤이고 겨울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냐? 아니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그게 바로 정치란 말이야. 그러니 태도가 의지적이다, 희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이 아무리 개판이라도 우린 나중엔 다를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정치예요. 윤동주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출간에 있어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도 부정적 현실 인식을 한다. 그래서 이 부정적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어떨 것이냐 할 때 윤동주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이 사람은 애초에 뭐 친일을 하겠다, 뭐 타협을 하겠다 이건 안 되니까. 그죠? 얘한테 놓여진 방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소극적 대응이랑 적극적 대응. 그죠? 지금 나는 어떠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죠? 이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현재. 그래서 소극적 대응한 것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부끄럽다. 굉장히 성찰적인 대응을 보일 거예요. 성찰이 시의 중심이 되니까 표현도 고백체. 고백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저기 핀 거 맞지? 네 맞아요. 고백체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자기 성찰 끝에 이 부끄러움 자체가 내적 갈등이거든. 내적 갈등을 할 것이다. 갈등을 해. 그렇죠? 소극적으로 할 거냐, 적극적으로 할 거냐. 그 나베크스는 항상 여기로 갑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현실적인 지금 나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 그래서 어떻게? 의담 그렇게 해야 돼. 이상적. 내가 도달해야 돼, 그렇지? 이상적인 나의 모습. 그렇다. 일종의 성장, 성숙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을 성찰 끝에 성숙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게 일반적이라고. 다만 여기서 적극적 대응을 하면은 그려지는 자기의 미래가 있단 말이야. 죽음. 그렇지. 넌 죽을 거야. 이거 쉽게 찾을 수 있고 예전에 했었죠. 그렇죠. 일부러 너희 교과서에 있는 것만 다 모아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짜는 거야.
그럼 좀 편하잖아 지금. 여기에는 건 없어요. 다른 시가 우리 너희 알잖아. 이번에 어렵게 나올 거 알잖아. 그러면 서울 텍스트가 당신이 보고, 그렇지? 그때 써먹어야 될 지식입니다. 그 생각인데 이걸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정도만 써봐야 돼. 하나만 더. 그래서 이게 현실이고 이게 미래에 도달하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동주의 시에서는 언제나 이 시간성, 시제적인 문법 장치에서부터 촉발되는 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지? 과거, 현재, 미래인데 미래 제한적 패턴이 있어. 이거는 현실도 그 다음에 과거, 현재는 부정적인 현실이고 나의 모습도 부정적이야. 왜? 단순히 처박혀 있으니까, 그죠? 안 맞아주려고. 근데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 아니, 우린 반드시 봄이 올 거야, 아침이 올 거야. 그러면은 그걸 위해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느냐? 아이고 뭐하지? 나의 모습도 이상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겠어. 이걸 하루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지? 이걸 위해서. 죽긴 죽을 건데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떳떳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니까 이거는 모릅니다. 이건 몰라요. 심하게 달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윤동신 너희 많이 봤을 거니까 새로운 내용은 안 보일 겁니다. 그지? 저번에 한번 최민준 읽어줍시다. 자유롭게 밤비가 속삭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일단 이거 좀 과하긴 한데 여기까지 얘기할 필요 없긴 한데 사실 창노티프라고 창노티프 그죠? 걔는 지금 방에 있으니까 개인적 공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문을 아직 열고 나가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소극적자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지식인으로서 뭐 할 거야? 세상을 조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본다고 나가진 않고 이중적이니까 유리창할 때도 맞지만은 이중적이니까 나가진 않고 세상을 현실을 인식할 것이다. 그 현실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밤이고 비가 내린다고 그죠? 밤 부정적 현실. 보통의 시간이란 말이야. 비가 내려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리는 밤은 어떤 시간이 될 거냐?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정적 현실인 거고 그걸 인식해서 이제 뭐라 그래? 자기 성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성찰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런 현실이고 그리고 밤비가 흡살거려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다. 그래서 육첩방이라고 가다미가 깔린 방이라는 거겠지. 그래서 일단 좁다, 그죠? 그리고 일본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작가적인 이건 시대적인 맥락으로 많이 연결된 거죠, 그죠? 일단 작가적인 맥락을 많이 도입하게 되면 잠깐 유학 갔을 때 시작한 것이다, 그죠? 그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죠? 직접 얘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인이랑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천명이라는 게 이제 하늘이 내려주시는 운명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치?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왜 슬픈 천명이냐? 시인이 원래 해야 되는 거는 그야말로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 그치? 아주 즐겁다.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이거라서 그렇습니다.
그치?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일단 이거라고 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한다기보다는 그냥 신학대적거리고 있는 거라고 적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도들은 뭐가 있느냐? 소명의식, 그치? 천명이라는 거야 이거. 보통 그 교사들을 천직이라고 하거든 보통. 하늘이 내리는 직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지가 선택한 거잖아. 그치? 누가 얘한테 뭐 실수라고 강요한 거 아니고 교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하늘이 내려주신 운명이고 직업에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일종의 주객전도지 이거는. 그치? 주객전도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건 해봤지 남이 시켜서 억지라는 모습을 얘기했으니까. 그죠? 마땅히 네가 이 운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너의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올바른 모습을 내야 된다.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 한편으로는 또 뭐야? 부끄럽다. 왜? 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슬픈 천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줄씩을 적어볼까? 글씨가 이시죠. 그 다음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담긴 군부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땀내와 사랑내를 포근히 풀렸다. 왜냐면은 일단은 뭐 얘네 집이 뭐 엄청 가부지방 그런 건 아니니까, 그죠? 고생해서 나를 부모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것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한심하다는 얘기일 거고, 그지? 그러면 이 땀내하고 사랑내를 여기 이 봉투에 이제 배계한 주체가 누구냐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부모님이 고생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조국이다, 그죠? 조국이다. 왜냐면 아까 전에도 많이 얘기한 거지만 지적됐지만 시인은 지식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젊은 지식인 육성해가지고 이 나라를 더 자꾸 발전시켜야 되잖아. 얘가 해야 될 일이 있거나 나라의 발전 방향성을 지시하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얘네가 이제 젊은 지식인들의 삶을 자꾸 덕도록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대학 노트를 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가고, 원래 지식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맨 지식인에 대한 설명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식인이 뭐 할까? 사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변화를. 뭐로? 지식으로. 그럼 지식이 뭔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죠? 근데 늙은 교수의 지식이란 말이야. 즉 죽은 지식이라는 얘기일 텐데 이 조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지식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괴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비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어린 뜰의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자, 어릴 때 동물도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크게 진짜 동물을 잃어버렸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어릴 때 친구들을 진짜 잃어버렸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지? 동력. 뭐니? 아니 그 독립하던 사람들이 변절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동료를 잃어버렸다 한 죽은. 그렇죠? 그게 이제 어릴 때 친구들이랑 헤어졌든 아니면 일제 강점기 때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애들이 다 잡혀가고 뭐 죽고 해가지고 잃어버렸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진짜 동료가 없었다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축으로는 친구들의 편이죠. 고개 굽었어. 그게 그거. 이거는 기억 못한대요. 나라. 어리면 다 어릴 때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이미지가 있잖아. 순수. 아 맞아, 순서를 잃어버렸다. 순수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시에서는 과거는 긍정적인 모습이었다고 내가, 그렇지? 긍정적이었다. 순수했는데 지금은 이제 순수하지 못하게 돼서 내 몸의 일신의 안이나 챙기고 있구나라고 자책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뭘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이다.
왜 자꾸 나를 반복하느냐? 자아성찰하니까 그죠?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계속 자문하고 있으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서 무엇을 위해서 홀로 침전한다고. 침전은 언제 쓰는 말이라고? 안 좋은데. 빠지는 건데 사람이 빠질 땐 침전이라고 안 한단 말이야. 침전은 뭐가 한다고? 점점 물건이 그치? 거의 무슨 뭐 앙금 같은 게 갈아있는 침전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걔네들은 그냥 침전하잖아.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치? 지금 내가 하강하고 있는데 점점 물에 빠지고 있는데 그죠? 안 좋아지고 있는데 내가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데 내가 알겠는데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마음이 없다? 힘이 없다. 힘이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구나. 라고 성찰하는 거야. 내가 손가락도 꼼짝 못하는구나. 이때 뭘 느낀다고? 무기력감이다. 그죠? 무기력감이다.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이 항상 패시브로 깔고 있는 감정이라고. 그죠? 일찍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느끼는 무기력감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감각. 그 다음에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맞죠? 원래 시는 삶을 담는 건데 원래 인생은 진짜 어려운 것인데 시를 고민해서 써야 되는데 나는 그걸 충분히 고민한 시를 못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시인으로서의 성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생이 살기 어렵다는 게 일제강점기에 암울함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그렇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시를 어렵게 쓰는 거냐?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러고 있구나에 대한 성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소극적 현실은 개판인데 나는 지금 내 몸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구나에 대한 성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성찰이라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 다음에 6번은 남의 창밖에 밤비가 섭섭거리는데. 그렇죠? 이 1년의 거를 지금 반복했는데 행을 바꿨단 말이야. 순서를. 그럼 뭐라도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내용은 꽤 달라진 게 없으니 아까 거를 현실 인식이라고 했다면 이건 현실의 지인식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뒤 내용이 달라지니까. 첫 번째 현실 인식은 자아성찰, 뭐 내적 갈등 이런 것들을 촉발하는 현실 인식일 거고, 그렇지? 여기서 다시 한번 지인식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밀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체험이 된다. 그럼 이거는 자아성찰 끝에 도달한 성찰. 그렇지? 현실적 자아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이라면 이건 이상적 자아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렇지? 시를 받는 순간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A, B, 이렇게. 그 다음에 잠깐만. 등불을 밝혀. 등불이 일반적으로 뭘 상징한다? 희망. 희망이고 의지라고. 왜? 등불은 길을 밝혀주니까. 그쵸. 이 어두운 밤의 현실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 의지고 희망이란 말이야. 어둠을 조금 내몰고 어둠도 몇 배, 밤을 꽃이 해석하면 되겠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치욕의 나다. 아침이니까 희망의 시간일 거야, 그렇죠? 뭐 시대적으로 얘기하면 광고가 되고 그리고 워낙 많이 되는 거니까 구구절절히 얘기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약간 주관적인 해석인데 보통은 이제 이거 약간 주관적인 해석이야. 미리 얘기하고 써이도 얘기했던 거지만은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선으로 얘기하면 얘가 기다리는 건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처럼 뭘 마땅히 와야 될 그 시대. 그치? 내가 기다리는 긍정적인 시대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랬단 말이야. 보통 이 내가 기다리는 시대를 아침 얘가 고조관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얘는 무조건 오거든. 그치? 얘는 올지 안 올지 몰라요. 80을 치잖아. 이렇게 잡아서. 그치? 근데 이 80을 100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근데 얘는 지금 야, 이 시대는 무조건 오지. 그치? 그치? 그 얘가 최소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얘는 몇 프로잖아? 120%. 이렇게 때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해석은 그거 말고 이걸 주제를 바꾸는 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어떻게도 미래지향적인 현실 아무리 대파이고 밤이더라도 나는 무조건 아침을 기다릴 거란 말이죠.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최후의 나다. 그치? 마지막 나의 모습. 마지막 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죠? 이 모습을 지금 찾은 모습입니다. 그죠? 가장 궁극의 나의 모습이다. 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궁극형이 곧 끝나는 거야. 말하자면 나루토의 그 누구야? 사스케 말고 그 타이문 연맹 있잖아. 아 가이 가이 스승. 스승 스승이 가위. 그 롱리 스승이 롱리 가이다. 스승 가이 가이가 마지막에 최종 진행으로 다 풀고 뭐 죽진 않지만 원래 죽어야 되잖아, 그렇지? 다 풀고 다 풀고 가자, 그렇지? 하는 거뭐 비슷한 맥락이죠. 딱 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비극적 정신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최후의 나의 모습이고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고 곧 죽을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두 번째 해석으로 간다면은 굉장히 치열한 대결 의지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야말로 죽음도 불사한 의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윤동주 시에서 그냥 의지 이렇게 얘기하고 육사시 같은 거에서 치열한 대결 의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육사시에서 지가 죽을 거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 내용 봅시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미안함을 잡는 최초의 약속. 벌써 나는 나에게 하는 순간 나가 두 명이구나, 그죠? 어떤 신사가 왔습니다. 내가 두 명이잖아. 그러면 이 시는 무조건 뭐뭐적 자하고 뭐뭐적 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자가 두 개 있으니까, 그치? 자가 두 개 있었다는 얘기가 얘는 이미 끝났잖아 지금. 끝났는데 자가 두 개 있었다는 얘기는 무조건 뭔가 내적 갈등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알겠지? 그럼 여기서는 이 두 개의 자가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손을 내는 게 있냔 말이야. 누가 누구한테? 당연히 성숙한 얘가 좀 떨어지는 애한테 얘가 얘한테 손을 내밀고 있는 얘가 얘를 표현할 거야. 그래서 손을 내민다? 뭐 화해고 뭐 그렇지 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두 개의 자아로 이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자아하고 나는 그래도 살고 싶어라고 하는 자아가 있는데 둘이 분열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하나가 됐대. 그래서 그 내적 갈등이 없겠다. 그치? 없겠죠. 눈물과 미안으로 써버려. 그 눈물은 왜 눈물이냐? 지가 생각해도 지가 불쌍하지 않을까? 자기 영향감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치? 평생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건데 심지어 저항적인 활동도 많이 했는데 항상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 그치? 양심적으로 자책을 해야 하는 거. 기껏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나한테 남는 건 뭐야? 지가 생각해도 지가 슬프겠죠. 그죠? 그래서 눈물과 미안으로 잡는 최초의 학습. 주자가 화해했다, 화합했다, 합의했다. 그죠? 내적 갈등이 해소된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맞추는 뭐였다? 별거 없죠? 자, 그래서 활동으로 넘어갑시다. 어려운 거 없지? 시에서
방식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보자. 1, 2호는 현실 인식입니다. 그죠? 현실 인식이에요. 3, 7호는 뭐냐? 자아성찰입니다. 자아성찰인데 뭐에 대한 자아성찰이냐? 이거 뭐야? 이거 현실적 자아. 어떤 모습인데? 무기력. 시대 현실하고 맞지 않아. 무기력. 그래서 뭘 느껴? (8년에서 10년에서는) 현실 재인식하고, 그치? 그래서 뭐? 성숙해서 극복이지. 그래? 1년 37년 80년. 저희 오늘 어디까지 하시려고 이거 구운몽까지 진입할 거야. 네? 구운몽까지. 구운몽까지 가고. 구운몽을 끝낸다는 얘기 아니고 구운몽까지 진입할 거야. 기면 감옥 안 나온다 그랬지. 기면 감옥 감고 안 나온다 그랬지. 네. 예. 그러면 구운몽까지 진입할 거야. 오늘 고공 할 수 있으면 이 정도 할 수 있어. 자, 그럼 2번. 구운몽 초입에 들어가는 거야. 초입에. 우리 이거 기억부터 해요. 이것도 이거 우리 했잖아. 어차피. 금방 하지. 이거 다 했잖아요. 여기 현재. 다 했잖아. 기억나지 이거? 좀 빠르잖아. 속도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왜? 넘어. 그래야 이제 다음에 구운몽하고 너와 나만의 시간 딱 하면 병규가 드디어 맛이 갔어요. 좀 붙여주세요. 잠깐만. 저거 다른 기계 야, 너네- 때리면 좀 깔끔하게. 엄마 등좀 때려봐 붙여줄 것 같아. 병규 등좀 때려봐. 자, 봅시다. 2번 등불 뭐다? 종이 잘란 말이야. 의지. 현실 극복 의지. 그죠? 어둠은 아무런 현실일 거고, 아침은 뭐야? 긍정적인 미래. 미래. 뭐 정리하면은 좀 현실 반영하면 광복 정도 되겠죠? 광복이란 말 자체가 빛광제에다가 다시 찾을 복자입니다. 그래서 빛을 찾는다. 즉 아침을 얘기하는 거야. 밤이 끝나고 아침이 왔다 이 말이야.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작품 화자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식민지 지식인이라고. 식민지 지식인이 뭘 느꼈느냐? 이 암울한 시대 현실에서, 즉 일제강점기인데 자기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그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부끄럽다고. 다른 이야기 어려울 거 없다, 그치?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여러 번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럼 3번. 춤추는 아이들죠. 이해하시 몇 분 하는 자, 보자. 경규가 못 읽겠어 지금? 네. 경규가 요즘은 먹는 책을 보면 종이를 떨어뜨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니까 미래입니다. 안 읽었어? 왜? 뭐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니까 미래, 먼 미래에 힘없는 색깔pe는 이 종이가 뭐야? 이 종이. 이 시입니다, 그죠? 이 시를 툭 떨어뜨릴 거란 말이야. 내가 이 종이에다가 뭘 써가지고 요거를 책에 꽂아놓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한동안 잊고 지내겠지. 근데 몇 년 지났다 나도 모르게 책을 폈는데 이 종이가 툭 떨어질 거란 말이야. 즉 미래의 상황을 암시 가정하고 있다고. 그렇지? 미래에 내가 이 기록을 보게 되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전을 써서 어렸을 때도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미래의 나가 여기 잘 들렸어.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왜? 지금 이 글은 현재의 나의 모습을 담은 글이니까. 그죠? 즉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보게 될 거란 말이야.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할 거냐?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할 거냐? 그래서 그때 내가 하면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떤 모습이냐면은 공장이라는 걸 자꾸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애속 물건을 뽑아낼 거란 말이야. 근데 공장이 여러 개다? 그럼 너무 많이 복잡한 거예요, 그렇지? 단순하지 못하고 복잡한 겁니다. 내면이 복잡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기록이 뭔데? 이거. 그렇지? 아 이거 시를 이렇게 길게 써놨어. 라고 보게 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내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멈는 구름이 뭐 상징하죠? 이렇게 써요? 네. 구름은 항상 자유방황. 자유방황, 뭐 유유자적, 다양한 이런 게 기본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뭐겠어? 방황이라고 방황.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단 말이야. 왜 순간이는 개랑 함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상상이 잘 안 되지만은 나 어릴 때까지만 얘기했었잖아. 유기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고양이들이 감히 아스팔트를 못 걸어다녔다니까. 이렇게 밑은 개들이 지배하는 대상이에요. 그나마 고양이가 바뀌고 고양이는 항상 저기 밤 위나 그치? 울타리 지붕에 이런 거 타고 다닌다고. 어디를 가게 데려오니까 물려주고 이런 거 그치? 얘는 진짜나 비행기. 개였어도 여기가 만들어지고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서 쏟아지는 개나 구름이나 다 방황입니다. 방황과 방황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에서 왜 머뭇거릴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방향성 상실이라고 해요. 사실 방황이고 라고 생각할 거라고. 누가? 이 얘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나 가진 것 한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구러미 춤추는 서러지고 사람 노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어. 가진 게 한식밖에 없다. 자탄이겠지, 자탄. 그치? 자기 자신에 대한 자탄일 텐데 저녁거리마다 왜 저녁거리가? 뭐 쓸쓸하고 고독한 시간이겠지, 그런 거지. 물구러미 청춘을 세워뒀다고. 청춘을 세워두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타고 가는 거지. 미래로 가야 되는 거지. 미래 지향적인 태도로 가야 되는데 얘는 멈춰있다고 항상. 청춘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냐? 자꾸 전을 보잖아, 전. 그치? 과거 지향적인 삶을 겪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다. 애초에 누군가가 나를 두려워해주길 원하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라 그랬어요. 그죠? 평범하게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얻고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두려워해주길 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뭐랄까 부정적인 자아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거는 오로지 타인의 부러움, 그렇죠? 존경, 두려움 이런 걸 얻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즉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죠. 보통 여러 가지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열등감 덩어리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실제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자기 자아 존중감 자체가 떨어진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관계사를 못 맺어요. 그다음에 그리하여 나는 무서워. 여기에 짧은 글을 읽는데 짧은 글이 뭔데? 이 시, 이 글, 이 시란 말이야. 그다음에 말씀을 미친 듯이 사람이 찾아다녔으나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입니다. 그렇죠? 왜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느냐?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도 사랑하지 못해요. 남에게 사랑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친 듯이 사랑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지만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치 구보시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인식이 어떠냐? 이거 얘기했지?
기억나죠 이거? 윤동주는 뭐 이거 그때 이제 나왔지만은 현재는 무조건 부정적이고 미래는 무조건 긍정적이니까 긍정적으로 만들 의지가 있고 그걸 기대하니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거든. 근데 얘는 현재 개판, 그죠? 그 원인이 항상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이건 어떨까? 지금 얘가 왜 부정적이라고 하시느냐? 미래를 못 보고 자꾸 과거만 보면서 나는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이때는 뭐 하는데? 뭐 하고 있는데?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 똑같이. 미래에 나는 뭐 하고 있을까? 그때도 여전히 과거를, 이제 현재가 과거가 되겠지 그때는. 그치? 그걸 돌아보면서 난 바보였구나, 바보였구나. 맨날 죽을 때까지 이럴 거란 말이야. 바보봅니다, 바보보. 아무나 다르고. 알겠지? 그래서 쉽게 쓰여진 시와 즉수의 나의 힘이 나이는 자아에 대한 화제 인식은 어떠냐? 둘 다 현재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쉽게 쓰여진 시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자아로 나아가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얘는 쭉 가는 겁니다. 갈등이, 그죠? 쭉 가는 거예요. 그치? 공통점은 일단 자기 성찰을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죠? 자기 성찰이 내용이 이거였는데 얘는 그걸 극복하고 이어가는 거고 얘는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넘어갑시다. 5번 넘어가 교육에 관해서 수행합시다. 브레이크 타임. 몇 분이지? 48분이요. 오케이.